저거나 잡아갖고 다음 끓이면 불어, 오죽한 끓이면 불어. 괜찮지 이거. 올라 내려 비행기. 아 배고픕니다. 9시 50분부터. 자,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안성원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 켄싱턴 플러로 호텔에서 식음료 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백입니다. 여기도 그만 김인성입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연구하는 문정훈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인가 아닙니까? 먹고 하시고 노는 거 이제.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전부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인데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연구한다니까 좀 웃긴다는 거야. 나 갑자기 또 안 해본 기라. 아니 근데 이 먹고 마시고 놀고는 우리 중앙일보 이태기 대표님이 그 소개하실 때 쓰시던 단어인데 본인은 쓰리고 하신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놀고. 놀고가 이제 다시 편 여행하고. 저도 사실은 이 그 놀고가 여행이에요. 여행과 지역 축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그 문정훈 교수님 모시고요. 건강하게 먹는 비법. 건강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맛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할까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가족분들 후기입니다. 너블곰님,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걸신이라 불러다오 등 각종 음식 팟캐스트를 섭렵했고 음식에 관심도 많습니다. 여기를 알게 되고 전통주 편부터 3편 후루룩 듣고 어제 풍정사계 추나추동과 오늘은 3회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정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주제가 가을철 맛있는 고기네요. 저는 방어가 땡깁니다. 아직 좀 이른감이 있어 참아야 하는데요. 열심히 따라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후기 남겨주셨고요. 우리 박누리당님 제일 사랑하는 음식 순대국밥. 저도 순대국밥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OENOLOGUE님 좀 어렵습니다. 자, 프랑스 와인 이야기 중에 이 뭐죠 이게 득밥부 무슨 샤또네프 득밥부 죄송합니다. 샤또네프 득밥부 품종 안에는 이 유니블랑은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가 우리 그 국가대표 소믈리에 김혁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김혁 교수님 방송 중에 잠깐 착각하셨다고 유니블랑은 품종은 속하지 않고요. 꼬냑 지방에서 브랜디 만드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또 이태리에서는 트레비아노라는 품종이라고도 불리운다고 저희가 정정하고요. 또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문정훈 교수님, 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의 푸드랩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서 재밌는 연구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어떤 연구들 우리 가족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연구들이 어떤 것들 좀 하셨었어요? 뭐 예를 지금 술 이야기 하셨고 와인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연구가 막 심각하게 시작 안 하고요. 맥주 마시다가 맥주 연구하자. 맥주 연구하고 와인 마시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와인 연구 해보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예컨대 이제 이런 겁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막 먹다가 그 와인바 사장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매출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올라갑니까? 그럼 하시는 말씀이 프랑스 이 와인을 좀 더 팔면 좀 낫다. 왜냐면 단가가 높으니까 마진율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가오를 잃지 않으면서 프랑스 와인을 잘 파는 방법이 먼저 궁금하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 랩에서 이제 그 와인바랑 함께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딱 2가지를 했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가오 떨어지게 프랑스 와인 더 주문해서 이거 싫잖아요. 그래서 딱 테이블 위에다가 우리 보면 식당에 종이 매트 깔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딱 에펠탑 그림 하나랑 프랑스 국기 하나 딱 더 그렸고요. 시각적인. 시각적인. 그다음에 이제 청각적으로는 음악을 에디트 피아프랑 이브 몽땅이랑 이런 프랑스 음악들을 딱 틀었어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실험을 했거든요. 가요 틀다가 뭐 이거 틀다가 그다음에 프랑스 음악 틀다가 매트도 그냥 매트 깔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에펠탑이랑 프랑스 국기 깔다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이 와인바에서 주문하는 것은 그 집단적으로 주문하잖아요. 서너 명이 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도
이러한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큐라고 얘기하는데 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프랑스 와인을 더 주문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행동심리학하고 같이 온라인 되는 것 같아요. 저 행동심리학 주로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왜 그 오픈할 때 틀어주는 음악에도 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나도 가게에서 사케 팔 때, 그 술을 팔 때 일본 노래 밑에다가 좀 해가지고 일본 노래 맨날 트는 기고 여다가 밑에다가 사케 종류만 몇 개 그림 딱 바로 볼 수 있는 거. 네. 저는 한의원 시트에다가 공진단을 좀 박아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한의원 시트 아니 그게 아니라 공진단이 마진이 높아요, 아니면 봉침이 마진이 높아요?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벌을 한 마리 차라리 그려놓는 게 더 낫지 아니 않아요? 봉침은 기술력이잖아. 잘못 치르면 이만해지는데. 그러니까. 기술력.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 크게 어떤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돈 들이지 않으면 가오 떨어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하나도 알게 됐는데요. 네네네. 프랑스 음악을 트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심지어. 네. 이 음악이 좀 멜랑콜리하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빠지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와인 한 병 먹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한 병 더 마시고. 아니 이거 우리 프로라 당장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캐싱턴 프로 때 식음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 한번. 저기 금토는 무조건 프랑스 음악만 듣고서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 음악은 답이 없네. 일본 음악은 답이 없네. 근데 이 연구가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물론 저희들은 재밌는 연구만 합니다. 근데 이 연구가 이렇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쪽 업계에서 최고 저널에 당당히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인 연구들을 저는 많이 해요. 재미도 있고 실무적이고 이미 그 학계에서도 공정이 된 거네요. 이제. 그렇죠. 좀 가르쳐 주시죠 앞으로. 정의를 밥좀 먹고 잘 걸어.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저희 한의원에서 좀 응용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건강하게 먹는 비법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비법. 자, 우리 문종원 교수님 지난 편에 보니까 이게 좀 부산 사나이라 해서 그러신지 성격이 좀 급하세요. 딱 처음에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시고 들어가시던데. 자, 건강하게 먹는 비법. 결론은 뭡니까, 교수님?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라. 그 실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뭘 먹으면 더 건강하고 뭘 안 먹으면 좋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뭐 영양학 잘 모릅니다만 이쪽으로 식품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벗어날 수 없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발견한 그 결과들의 교집합을 딱 내면 세 개 결과가 따는 겁니다. 첫 번째 적게 먹어라. 두 번째 골고루 먹고 세 번째 즐겁게 먹어라. 요 세 개만 언제나 교집합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랬다 저랬다 결과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정한 음식을 더 먹어야 건강해지고 특정한 음식을 안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 게 그 요새 이제 종편에서 뭐 어떤 특정 식품이나 음식을 띄우기 위해서 뭐 방송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꼭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야 상원아, TV에서 봤는데 이 식품이 그렇게 몸에 좋대더라. 이거 엄마 어디서 구해서 먹으면 될까? 이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 특정 식품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그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 그 만병통치 식품처럼 그리고 또 뭐 원푸드만 계속 먹으면은 뭐 그거 안 좋은 건데 그죠? 안 좋은 거죠. 우리 교수님 진짜 핵심을 그냥 바로 딱 집어주시네. 적게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제가 삼겹살 있다 아닙니까? 뭐 삼겹살 다이어트 그래가지고 황제 다이어트 얼마 전에 했다 아닙니까? 내가 돼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삼겹살만 딱 떼가 삼겹살 두 판 있다 아닙니까? 나머지 후지는 뭐 좀 만들고 이런 한 마리 보니까 7,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썼다 아닙니까? 그걸 누님들하고 우리 가게 누님들하고 우리 살 빼자 해가지고 보름을 고기만 먹었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고기만 봐도 막 속이 디글거리고 못 먹겠는 게 뭘 내가 싸먹고 지내도 안 돼. 쪄도 먹어봤다가 후도 먹어봤다가 고만 걸 다 해도 안 돼. 살 빠지기는 뭘 빠져. 그러니까 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예컨대 대표적인 게 방금 이야기했던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초기에 반짝 내려가요. 살짝
쫙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일단 저도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탄고지를 하면 일단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수분이 빠져나가면 살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수분은 근육인데.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거는 체형의 변화가 같이 와야 되는데 체형의 변화 없이 살만 빠진다니까요. 이게 늘어나는 거지 이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내려가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그 혈중 지질이 올라가거나 면역이 문제가 되거나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잠이 저탄고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좋다 막 했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이 저탄고지 지방을 우리가 버터를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랑 같이 먹게 돼요. 삼겹살이라거나. 통풍 와가지고 만성 통풍이 그때 왔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걸 더 먹어라 덜 먹어라로 체중을 관리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골고루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적게 먹어라입니다. 적게 먹어라. 그게 어렵죠. 이 뭐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 그거 될 것 같으면 우리 돼지 아무도 없다. 또는 사회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자. 우리 화두를 던져 주셨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적게 먹는 것을 의지력으로 적게 먹게 하는 것은 그건 즐겁게 먹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적게 먹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코넬 대학교에 있는 브라이언 완싱크라고 하는 교수고 이분이 그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막 쓰고 학계에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걸 묶어서 책을 냈는데 그게 Slim by Design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랩에서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책 장사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 내가 주로 밥을 먹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 그다음에 직장, 식당, 그다음에 장을 보는 마트, 그다음에 애들 급식하는 급식소, 요런 곳에서 한 번 환경을 딱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 없이 먹어도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꾸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뷔페가 어떤 곳입니까? 뷔페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는 데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뷔페. 그런데 이 완싱크 교수가 뷔페에서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뷔페 가면 그럼 다 뚱뚱한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날씬한 사람들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더라. 그 생각을 딱 하는 거죠. 혹시 날씬한 사람들과 뚱뚱한 사람들 사이에 뷔페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을까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연구원들이랑 2달 동안 그 뷔페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다 관찰해봤더니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취자분들도 저 혹시 한번 제가 날씬한 사람들은 뷔페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조금씩 골고루 먹고 그 뚱뚱한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갖다 좀 많이 먹고 그거 아닌가요?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 차이가 나는 게 처음에 뷔페에 들어와서 행동이 딱 다른 게 날씬한 사람들은 일단 전체 식대를 한번 쭉 둘러본대요. 한번 둘러본다. 둘러보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생각한 다음에 접시를 집어들고 걸로 가는데 우리 큰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바로 접시 집어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이제 내가 먹기 싫은 것 빼고는 다 담는 거지. 여기서 차이가 딱 처음부터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 우리 큰 사람들은 큰 사람에서 죄송합니다. 다 비슷해요. 제가 제일 크긴 한데 이 맹수의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그 음식에 놓여진 식대를 바라보고 앉습니다. 날씬한 사람들은 식대를 등지고 앉아요. 이 차이가 음식 식대를 바바라보고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뚱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딱 먹으면서 빨리 저걸 먹으러 가야 되는 요 생각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고. 또 세 번째 차이. 앉는 위치가 어쨌든 큰 사람들은 음식과 가까이 앉아요. 가까이 앉고 보면서 먹고 그런데 이 날씬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앉고 그다음에 부스 자리에 앉는데요. 부스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벽 쪽으로 가서 이제 앉는 그런 이제 습성의 차이가 나고 집는 접시도 예, 큰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큰 접시를 짓거나 어쩔 수 없이 작은 접시를 두 개를 들고 두 접시.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이제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이 뚱뚱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날씬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노력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당에 이 저기 뭐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바꾸어서 절대 앉은 자리에서 식대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앉는 자리를 식대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하고 하는 이러한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하게 되면 이 그 뚱뚱한 사람들도 마치 날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브라이언 완스크에서 주장하는 게 집에서도 예, 환경을 딱 한 번만 바꾸자. 어떻게?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예. 그 바꾸자. 그걸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다 쓰시잖아요. 주부분들도. 그렇죠. 이 냉장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완스크 교수의 지론은 뭐냐면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해요. 근데 내가 먹고 싶지도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집어먹게 되는 요런 것만 해도 살은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면 우리 냉장고 딱 열면은 야채칸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를 바꾸라고 해요. 야채칸 위로. 야채칸 위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나서 뭐 케이크 사오거나 그러면은 케이크를 처음에 먹다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랩에 싸가지고 넣잖아요. 랩에 싸지 말라고 그래요. 포일로 싸라고 그래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싸고 그리고 그거를 야채 칸에다 넣고 야채를 눈높이로 올리라고 해요. 그게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왠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냉장고 이러는데 눈앞에 케이크 있으면 먹는다. 사실은 안 먹어도 되는데 끊어 먹게 되잖아요. 요거부터 바꾸고 요거 한 번만 바꾸면은 고기 한번 버릇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나도 모르게 먹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험을 그 사람이 해봅니다. 그 와인이랑 음료를 먹이는데 그 화이트 와인 잔 폭이 좁고 길죠. 그 레드 와인 잔은 넓잖아요. 음료를 오렌지 주스를 따라줘도 이 화이트 와인 잔에 따르면 이게 좁으니까 빨리 올라가죠. 눈금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많이 먹었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음료수 잔도 폭이 좁고 긴 걸로. 근데 실은 이게 업장에서도 매출과도 연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뷔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바꾸면은 손님들이 덜 먹거든요. 덜 먹고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료수도 어차피 한 잔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커도 한 잔, 작아도 한 잔인데 폭이 좁고 긴 잔에다 따라주면 업장 입장에서는 재료 덜 쓰고 손님들은 만족하니까. 그래서 보통 뷔페에서 음료수 잔들은 조금 작잖아요. 한 모금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라고 하고 집에서도 그런 잔을 이제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다이어트 할 때 실수를 하는 게 야 자꾸 집에서 뭐 추워 먹으니까 집에 있는 음식을 싹 다 없애버리자 라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래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배달을 생각을 미쳐주고요. 전화도 되는데. 그럼 이제 치킨을 시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킨, 족발, 이제 뭐 떡튀순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맨입으로 먹나. 또 이거 또 들어가고 이러면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는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손질된 재료를 사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손질하기 힘드니까 주부들. 그런 거 시켜 먹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손만 열면 바로 식재료가 나와서 간단하게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살을 빼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추가로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집에서 음식을 잘 해먹거든요. 근데 의외로 주문해서 배달 음식이 와서 먹는 것과 제가 직접 해서 먹는 것과 이미 하면서 제 식욕의 한 50%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직접 하시면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저도 제가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냄새 다 맡아봅니다. 냄새 맡아보면 내가 하는 음식은 먹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거든요. 이게 요리사들 자기 음식 안 먹는단 말이 음식을 하면서 냄새 다 맡아봅니다.
근데 우리 지구 대표 국금주 어르신은 하루에 짜장면 한 그릇 씻고 막 자기가 꼬박꼬박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본인이 조리를 좀 일반적으로 좀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훨씬 할 낫습니다. 수 있는 환경인데 이게 귀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것들을 사실 무릎 한번 구부리는 것도 귀찮거든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질된 야채를 눈높이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스낵류는 포일로 싸가지고 바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거 스림 바지 이거 책 안 사도 되겠다고 다 들었거든. 다 들었거든.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죠. 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쇼핑할 때 카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그럼 또 그것도 일종의 그 어떤 행동 심리학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심리학이고요. 이게 브라이언 한싱크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실험을 해가지고 다 검증된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군요. 슈퍼 이거 장 보는 것 때문에 사야 되겠네. 저는 그리고 마트를 가면 제일 먼저 뭘 사냐면은 물을 사서 밑 바닥에 깔아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뭘 나머지를 좀 사면은 이미 카트가 꽉 차버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덜 사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접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내가 음식의 색과 그 다음에 접시색 예를 들어서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라고 했을 때 빨간색 사람들한테 뷔페에서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접시를 주면은 색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더 많이 남는데요. 근데 파란색 접시를 주면 17%를 덜 담는데요. 색이 도드라져가지고 색깔이 도드라져서 훨씬 더 양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어쩌면 사람들 바보 같네. 사람들이 바보 비슷비슷해 얘가 사람 바보 비슷해 안 그렇습니까? 색깔 좀 나온다고 좀 덜 담고 근데 진짜 먹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타짜가 먹자들은 안 가린다. 아니 바로 담아본다 이래가. 아니 삼겹살 말아 못 보고. 저도 뷔페를 가면 가능하면 조금 먹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 항상 야채 코너에 가서 평상시에 안 먹는 샐러드 해가지고 소스 뿌려가지고 항상 그거를 처음에 스타트를 해요. 근데 그 야채가 한 접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식 코너 가고 고기 코너 가고 한식 코너 가고 중식 코너 가고 튀김 코너 갔다가 조금 모자르면 다시 일식 코너 가서 저 스시하고 회 몇 접시 좀 조금 더 먹고 이러다 보면 항상 오버가 돼. 아, 형님 그래 가시네. 우리는 또 그래 가면 그냥 접시에 담아가 일식 중식 어디 또 한 번에 담아가 아들 안 먹자 우리 아들하고 딱 둘만 가니까 아들 안 먹자 아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섞여가지고 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 그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날씬한 사람들에게 한 바퀴를 돈다에 대해서는 날씬하지 않지만 한 바퀴를 도는 이유가 오늘 뷔페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비싼 식재료는 무엇인가를 한번 봐요. 이건 우리는 아니까. 직업 정신이 있어서 직업 정신이 그래서 있어서. 저는 일단은 초반에 배가 안 부를 때 그거를 집중 공략을 하고 가장 비싼 거. 네, 일단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머지 좀 이렇게 골고루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 얼마 전에 그 슐라우테 파크 그 가셨는데 자 그날의 가장 비싼 식재료는 뭐였어요? 그날은 사실 가장 비싼 식재료보다 일본의 그 미슐랭이 그 일본이 셰프가 와서 그 그러니까 고수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를 뭐 파스타부터 자기가 이제 뭐 등갈비에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관자 고로케 그런 좀 한국에서 좀 먹어보기 힘들었던 그런 음식들 그거 먹고 그다음에 셰러트 일단 워낙 식재료가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사시미 그다음에 스시 좀 먹고 그다음에 딤섬 좀 먹고 마무리 국적이 쌀국수 한 그릇 먹고 끝. 다 먹네. 다 먹었지. 다 먹네. 아니 아까 우리 안 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뷔페에 가서 내가 좀 덜 먹으려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야채를 먼저 떠 먹고도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브라이언 하슨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절반 접시 절반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단 요 원칙을 세워서 먹자가 있는데 접시를 가지고 음식을 뜰 때 무조건 절반은 야채. 한 접시에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무조건 야채를 올려가지고 매번 접시 가져갈 때마다 오늘 그럼 7접시를 먹는다 치면은 7접시의 반은 항상 야채를 올려놔. 매번 뜰 때마다 그 접시마다 고기를 뜨거나 뭐 면을 올려서 나머지 절반 접시의 절반을 머릿속에 딱 잘라놓고 절반에는 야채를 올려가지고 가지고는 그 방법은 제가 다음에 뷔페 가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강박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 비만이 되면서부터 항상 뷔페 가면 이거 적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스타트는 항상 별로 평상시에 안 먹던 샐러드부터 먹기 시작한 거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음에 한번 모든 접시의 반은 내가 야채로 네. 갖고 간다. 네, 네. 이렇게 한번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많이 했네. 자, 우리 건강하게 먹는 비법 중에 제가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MSG는 건강과 관련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건강을 고려한다면 MSG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게 쇠뇌가 됐는지 뭔가 조금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또 뿌려지면 더 맛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뿌려지면 맛있어서 더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지 몰라도 예. 맛있을 뿐입니다. 더 그것 뿌려지면. 자체를 먹는 것 자체는 우리 전혀 어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거 사탕수수 저기